자,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방송에 집중 안 하고 지금 방송 중에 뭐 립스틱 이거 화장 고치려는 건가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어허. 이게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요거 립스틱인 것 같죠? 지금 화장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어허. 요게요. 사실은 립스틱이 아니고 립스틱 모양의 사탕입니다. 설마 아이고. 요즘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뚜껑을 열어서 보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요. 립스틱이네요. 네, 누가 봐도 립스틱 모양 같잖아요. 어허.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네. 립스틱과 유사한 모양인데 이게 겉모습만 봐서는 또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 장난감용 립스틱 같다, 모형 같다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이거 립스틱이 아닌 사탕 맞습니다. 허허. 요즘 이렇게 재밌는 상품을 찾는 그런 소비자층을 겨냥해서 이색 상품들이 식품계에서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허허. 그래서 제가 요즘에 판매되는 제품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이런 류의 제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맞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상품은요. 어허. 요겁니다. 요거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 뭐예요? 요 모양만 보면은 누가 봐도 매직이잖아요. 뭐 대자보 쓸 일 있어요. 네. 근데 매직인데 이게 병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게 뭐지 싶으시죠? 이거 탄산음료입니다. 허허. 심지어 이게 빨간색 매직이잖아요. 네. 음료도 빨간 빨간색이에요. 네. 이게 검정 매직은 검정색 음료가 들어있다고 어허. 하고요. 또 하나의 상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번에 보여드릴 것은 요겁니다. 시멘트 팝콘은 또 뭐예요? 요것은 팝콘이라고 너무 크게 써 있으니까 뭔지는 아실 텐데요. 이 로고가 그 유명한 시멘트 회사 그러니까요. 로고인데요. 시멘트사의 로고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허허. 이렇게 전혀 연관성이 없어서 이게 무슨 상품인가 싶으시지만 이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더 흥미로워서 눈길이 가게 되는데 너무 연관성이 없는 이 상품들끼리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니까 팝콘이라고 써 있어도 이게 뭔가 하는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상품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만 언뜻 봤을 때는요, 최정아 기자님, 이른바 복고풍 옛날 감성을 막 자극받으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복고 감성을 자극하는 특색 있는 제품들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좀 이따가 나올 텐데요. 네. 그 구두 약통 안에 든 초콜릿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유 모양의 이거네. 네, 우유 모양 꽉 안에 담겨 있는 바디워시도 있습니다. 세상에. 네,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소주 모양과 왼쪽 똑같이 오른쪽에 생긴 어떤 게 진짜 우유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헷갈리는데요. 야. 소주 모양과 똑같이 생긴 방향제도 있고요. 또 아까 보여주신 세상에. 것처럼 매직을 흉내낸 탄산음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기존에 있었던 상품을 모방해서 출시를 한 것들인데요. 네. 사실 이것들의 시초가 있습니다. 어허. 지난해 한 밀가루 업체와 편의점 업체가 협업해서 만든 이색 수제 맥주가 그 시작이었는데요. 이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후발주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협업 식품들이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자세히 안 보면요, 구별이 이건 진짜 그 유명한 건전지 그 로고인데 정말로 자세히 안 보면요 구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한 누리꾼이요. SNS에 직접 올린 사진을 함께 보실 텐데요. 네네. 부산의 한 마트에서 포착이 된 사진입니다. 허허. 저도 참 헷갈렸었는데 네. 보시면요. 실제 마시는 우유와 똑같이 생긴 이 우유곽이 지금 진열대에 우유 바로 앞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죠. 뚜껑이 초록색인 이 제품 말인데요. 어허. 사실 이게 바디워시예요. 이게요? 또 이게 하필 진열이 우유 앞에 돼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몸에 바른다고요? 그렇죠. 이게 거품을 내는 그 바디워시인데요. 해당 진열을 본 이 누리꾼들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디워시 제품을 우유 코너에 놓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음용 금지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우려를 나타내는 누리꾼은 아이들 손 닿는 위치인데 자칫 짜서 잘못 먹기라도 하면 어떡하나요? 라고 걱정을 하는 듯한 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네. 이 댓글을 접한 마트 관계자가 이렇게 해명을 내놨는데요. 일단 점포 직원이 잘 해보려는 이 의도로 연간 진열이라고 하죠. 연간된 이 제품을 이렇게 놓는 방법으로 진열을 하다가 지적을 받고 바로 잡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실제 제품 앞 뒷면에는 우유와 헷갈리지 않도록 관련 문구가 아하. 크게 적혀 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시중에 가서 급하게 방송 전에요.
아까 그 제품을 가져와 봤어요.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진짜 대자보나 손팻말 같은 데 쓰는 진짜 매직이잖아요. 진짜 매직. 매직 써있죠. 이건 앞서 보여드린 탄산이 들어간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음료예요. 이렇게 된 게 더 보이겠죠. 보세요. 똑같은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진짜 매직, 손팻말 쓰는 글씨 매직, 그걸 본따서 청량 음료를 만들었는데 언뜻 보면 혹시라도 어르신분들은 아이고 요즘 매직 용량이 커졌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재미면 그리고 신선감 면에서는 눈길은 끌어요. 근데 장윤 변호사님, 네. 뭐든지 명과 암이 있잖아요. 이런 제품 탓에 가슴을 쓸어내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한 주부분을 인터뷰를 했더니 5살 아이에게 그 딱풀 캔디를 줬는데 그걸 이제 맛있게 먹은 기억 때문에 실제로 풀을 먹으려고 하는 아이를 제지했었다라는 또 경험담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제품들 쭉 보셨지만 뭐 크기, 색상, 디자인 이름까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게 먹는 건지 아니면 매직인지 쓰는 건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실제로 풀을 먹었으면 이게 질식까지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아이고.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적 장애인 아니면 뭐 눈이 어두운 노인분들이나 치매 어르신분들 특히나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혼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최진문 교수님,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최초의 뭐 직원도 있을 수 있고 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제품 만들었을 때 와 대박이야, 아이디어 너무 좋아. 업체 입장에서는 대박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품 아이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반갑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본인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독특한 패키지를 활용해서 협업 체계를 만들었고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거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것이 사회에 미칠 다른 영향은 왜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지 그 상품이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네. 분명히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도 지금 뭐 그 풀 얘기 나왔잖아요. 고체로 만든 풀 사탕. 네. 그 사탕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오해하면 그 비슷하게 생긴 거니까 그냥 가서 입에 댈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럼 그걸 먹게 되면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걸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먹는 사탕을 만드는데 기존에 있던 기존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면 헷갈릴 수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진짜. 그래서 반응이 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도 좋지만 아이들 안전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맞아요. 올라왔고요. 미취학 아동 3명 키우는 입장에서 매우 아이고, 불안하다. 맞아요, 진짜. 혼돈 줄 수 있는 상품을 판매 금지해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식품업계에서는 초기에는 요즘 트렌드가 이러니까 반응했다고 얘기했다가 유아 또 아동 해당 제품 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 문제가 뭐냐면 고체로 만든 풀 있잖아요. 아까 네. 장윤 변호사가 소개했던 그 사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거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상품에 예를 들면 고체 풀을 만드는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그러겠네요, 있는 진짜. 거잖아요. 네. 그거 그러니까 합의도 안 하고 협의도 구별이 안 안 하고. 가요? 구별이 안 가, 구별 전혀 진짜. 안 가요. 네. 그런데 저 편의점에서 협의도 안 하고 그걸 무단으로 갖다 쓴 거예요. 아하.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협업을 통해서 저 풀 회사 만드는 회사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콜라보레이션 하기 위한 어떤 협의도 없이 네. 그냥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갔다는 거. 아하.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정부는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알고나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활화학 제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모두 200건 발생했는데 그중에 먹거나 마시는 사고가 7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야 이 국회에 식품에 생활화학 제품과 오인할 만한 광고나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애초에 식품과의 혼동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겠다는 것인데 법안 통과와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 사이에 안전사고 위험은 상존해 있습니다. 업계 스스로가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로는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말만 외쳤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어른들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정말 배제되는 느낌이에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